여러분, 부동산 시장의 대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전세는 뭐 대란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도 정부에서는요, 특별한 대책이 없다면서 불편해도 지금 참아달라고 하고 있어요. 참 속 터지는 소리죠. 속 터지는 소리죠. 전세가 없어서 사람들은 찾기에 급급하고 심지어는 전세 난면이 돼서 서울에서 쫓겨나고 있는데도 정부는 기다려달라는 거예요. 도대체 뭘 기다리죠? 전세 대책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세 대책을 안 내는 거예요. 전세 대책을 안 내니까 전세 대란은 고스란히 이제 월세 대란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월세 대란으로. 야, 월세 대란 이거는요, 여러분 진짜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0년 10월에 이게 월세 대란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101.6이에요. 1.71%가 상승했습니다. 이게 100이 기준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101이라는 숫자는 아직까지 가본 적이 없는 미정유의 어떤 숫자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보면요, KB 국민은행의 월세 지수인데요, 이거는 전용 95.9제곱미터 이하를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의 지표입니다. 101.6이라는 숫자는 2016년 1월 이후에 4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가장 높은 수치. 실제로요, 월세가 얼마나 많이 오르나 하면요, 이게 뭐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에서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국토부에 실거래가 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내용입니다. 아실에 나온 내용이에요.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레미안 플레스티지 84제곱미터 16층입니다. 지난달 15일에 보증금 10억 원에 월세 120만 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반전세죠. 이게요, 엿새 뒤에 딱 6일 뒤입니다. 6일 뒤에 보증금 10만 원에 월세 180만 원으로 거래됐습니다. 전용 60제곱미터 소형 아파트 월세 급등이요? 이것도 당연합니다. 도곡동에 있는 도곡 렉설이에요. 서울이에요. 59제곱미터. 여기는요, 지난 26일에 지난달, 그러니까 10월 26일이죠. 보증금 2억 원에 월세가 270만 원이 270만 원. 와, 엄청나죠. 이게 월급만큼 됐다는 거예요. 월급만큼. 보증금 2억 원에 월세 270만 원. 이거 보통 직장인들의 월급 아니에요? 월급만큼 지금 올라가서 몽땅 월세로 내야 될 판이에요. 지금 석 달 전만 하더라도요, 이거 보증금 5억 5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입니다. 월세 100만 원. 그런데 지금은 뭐 2억에 270만 원이 됐으니 이게 뭐 장난이 아니잖아요. 장난이 아니에요. 정부가 전월세 전환율을 2.5%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거 2.5% 아니죠. 계산해보면 한 5.8% 수준 됩니다. 정부가 권장하는 것은 2.5%지만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5.8%다. 전월세 전환율이. 그러니까 다 월세로 전환하는 거예요. 전부 다. 월세로. 그러니까 이게 전세 살던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진짜 심각한 건 그런 거예요. 5%로만 올리라고 했지만 5%만 안 올리잖아요. 그러니 거기 사는 사람들이 지금 전세 그대로 하고요, 월세를 더 주시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사람들 있자는 거 아니에요. 월세를. 물건도 실제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물건도 얼마나 떨어졌느냐. 서울입니다. 서울 아파트 월세 물건 8일 기준입니다. 8일 11,342건입니다. 11,342건. 계약갱신 청구권제 시행되기 전 7월 말로 가면요, 23,525건이에요. 절반이 떨어졌죠. 절반이.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졌잖아요. 공급이 그만큼 월세 공급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가격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전월세를 합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월세를 합쳐도 8일 기준으로 봤을 때 23,595건이에요. 그런데 7월 말에는요 62,398건입니다. 60% 줄었어요. 60%. 전세 물량의 공급도 줄어들었고 월세 물량도 줄어들었다. 전월세가 다 줄어들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부는 자꾸 늘었다고 하지만 그 늘었다는 통계는 어디서 나온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도 정부는 지금 전월세 대책도 없다고 하면서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런 느낌밖에 안 들어요. 수수방관하고 있다. 국민들은 고통에 빠져 있는데 불편해서 기다려달라면서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것은요 결국이요 국민들의 고통이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는 이야기. 전세 대란에 대한 월세 대란에 대한 마땅한 카드가 없다고 이야기할 정도니까 얼마나 많은 전세 월세 사는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겠습니까? 정부는 공공임대아파트를 확대해서 어떻게 하든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지금 당장이 어려워요. 지금 당장이. 언제 공공임대아파트 짓습니까? 지금부터 택지 골라서 분양까지 해서 입주까지 하려고 하면 적어도 3년 4년이 걸리는데 언제 어느 때 할 수 있습니까? 결국은 당분간, 이게 당분간이라는 게 여러분 올해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 후년까지도 지금 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단 평가예요. 왜? 물량이 없어요. 거기다가 세대 분할도 빨리 일어나고요. 물량은 없고 수요는 굉장히 많고 그러면 가격은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수도권에 서울에 살던 사람들이 전세 난민이 돼서 계속 경기권으로 인천권으로 떠난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이제는 젊은이들에게 서울에 살 권리마저도 박탈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부동산 시장의 대혼란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아마 전월세 대책이 나오기는 하겠지만 과연 그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전세 대란, 월세 대란을 해결하는 방법 있다고요. 가까이 있는 것은요. 당장 재건축에 대한 실거주 의무기간 이거 낮춰주는 거예요. 실거주 의무기간 2년인가요? 그렇게 확대했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집 주인들이 내가 들어가서 살겠다. 왜냐면 조합은 자기들은 박탈한다니까. 그러면서 전세 살던 사람을 다 쫓아냈습니다.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거래세 인하하면 돼요. 최고로 필요한 게 말입니다. 당장 필요한 게 양도소득세만 먼저 인하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양도소득세가 최고는 72%입니다. 양도소득세가 기본소득세가 6%에서 42%잖아요. 여기에다가 2주택자는 20% 가산세, 3주택자는 30% 가산세예요. 이거부터 해결해줘도 물량이 좀 나올 거예요. 그러면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 법인사업자들이 물건량을 내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진정이 될 텐데 안 하고 있어요. 나 몰라라. 나 몰라라. 나는 정책을 폈으니까 실제로 부동산 시장에서 본인들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계속 버티는 거예요. 참 답답하네요. 그죠? 답답해요. 뭔가 국민을 위한 정책 당연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한심합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치약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